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네, 어제 오후에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했죠. 감사원은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측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예, 자, 일단 많이 나온 얘기지만 네. 이게 감사 자체가 이미 법정 시한을 8개월가량 넘겨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래 걸린 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원래대로 한다면 작년 연말 12월 30일까지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무려 5차례나 연장이 되면서 예. 이제 나왔었죠. 물론 그 전에 4월 총선 전에 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예. 감사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고요. 그 이후로 쭉 진행이 돼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 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크게 감사거리가 되지 않았던 일을 네. 어떤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저는 이렇게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이 감사 자체가 시작된 것 자체가 목표 설정이 된 상태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니 이렇게 오래 걸렸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번에 며칠 전 15일이었죠? 국정감사 현장에서 감사 저항이 컸다. 또 어떤 산업부 쪽에서 공무원들이 증거 인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혹을 밝힌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감사 저항이 컸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것과 함께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피감사 기관이나 피감사인들한테 주면서 벌어졌던 감사도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감사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면은 어제 감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이제 즉시 가동 중단 대비해서 계속 가동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경제성이 지나치게 불안량이 낮게 평가됐다. 이게 하나 요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 결과는요? 네, 우선 어제 전반적으로 이 중단 결정을 폐쇄 결정을 하는데 종합적인 판단으로 폐쇄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감사원의 감사는 경제성만을 놓고 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은 유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낮게 판단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읽혀지는데요. 근데 결국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하는데요. 결국 그 판매 단가를 설정을 할 때 예년에 전년도 판매 단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망 단가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감사 보고서에서도 이 모두가 장단점이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인 한수원의 몫인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수원이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듣고 계신데요. 현재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에 청취자 여러분 의견 생기면요. 전화기 앞에 우물정자 샵 버튼 누르시고 0945번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 의원님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경제성 평가 결과 나오도록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판매 단가로 할 것이냐, 전망 단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전체로 그 원전, 특히 원전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 주민 수용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월성 1호기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공히 인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원자력 업계 분들한테 월성 1호기를 지금 이 순간 다시 돌려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다수가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그동안 고장도 잦았었고 실제로 매년 900억 원 가까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온 원전이 바로 월성 1호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결과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송 의원께서는요. 이제 이번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저는 명백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월성 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원전 업계조차도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보수 언론 또 원전 마피아라고 칭하는 분들 또 야당 여기에 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월성 1호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의도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진행된 감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제 이 경제성 평가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결론을 감사원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어떤 종합적으로 이게 폐쇄 결정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보한다고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방금 드린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감사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감사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감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결정의 타당성 여부, 두 번째로는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 해당 여부, 두 가지였는데요. 두 번째 배임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타당성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근데 그 종합적인 검토는 못하고 경제성만 집중해서 검토를 하면서 경제성 검토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종합적으로는 유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도대체 그럼 이 감사를 왜 했을까? 감사원이 하는 이 감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점에서 강한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저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고 특히 경제성 관련해서만 어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과가 발표되니까 또 이제 여야 간에 또 이제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탈원전의 명분이 사라졌다, 사망 선고 내린 거다, 정책이 국정농단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가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감사 결과야말로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랬었는데 정작 그 알맹이를 보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너무나 평이한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야당의 주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야당이 이 감사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계산으로 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감사원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감사원장께서 며칠 전에 법사위 감사에 나와서 법사위 국감장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성
감사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자료 문답서들은 예. 국회 요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감사 보고서도 발표되기 며칠 전이었거든요. 예. 근데 감사 보고서도 발표되기 전에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관련된 굉장히 비공개 원칙인 나머지 자료까지도 예. 국회 요구가 있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스스로의 감사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도를 무너뜨렸다. 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희 감사원 감사에서 크게 문건은 3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증거 서류, 예. 감사위원회 회의록,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는 공개하게 돼 있고 이미 네.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증거 서류하고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공무상 기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예, 아무리 국감 때 혹은 국감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자료 요구에 응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문건이 바로 예. 증거 서류와 감사위원회 회의록이죠. 예. 근데 이것까지도 국회에서 요구하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네. 저는 이 감사원이 지금까지 가져온 원칙을 네네. 스스로 무너뜨리고 또 다른 감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또 다른 쟁점과 정쟁으로 본인의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은 나왔지만 결국은 네. 이제 이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할 말이 많다. 근데 그 할 말을 이런 증거 같은 것을 공개함으로써 여야 간에 어떤 뭐랄까요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오히려 열어준다. 이런 의도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네네. 자, 그런데 감사원이요. 이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게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정확하게 그 징계는요. 백운규 네.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통보고요. 네. 또 현재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주의. 그다음에 당시 산업부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이렇게 내린 것이 정확한 감사원의 판결이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당시 산업부 간부들의 징계 요구 건에 대해서 예. 자료를 삭제했다, 자료 제출이 불충분했다, 이것과 관련된 징계 요구였다라고 저는 네. 그걸 관련된 것이었다고 봤는데요. 예. 그것 관련해서 검찰에 자료를 보내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일단 그렇죠. 보기에도 네, 일단 네. 명확한 고발을 한다든지 네. 그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네네. 이걸 보면은 어쨌든 자료를 보낸 거는 수사기관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또 이런 네. 또 뜻을 담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결론도 모호하게 내고 예. 그다음에 그 징계 결과에 징계에 대한 처리도 이렇게 모호하고 예. 그래서 오히려 하나의 논란과 또 하나의 정책에 대한 것을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여지를 좀 열어주고 가는 그런 어떤 감사원장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간 평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분이. 자, 그럼 이걸 계기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해서 탈원전 정책 힘을 받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않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네네. 전 중지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말이 탈원전 정책이지 결국은 60년에 걸쳐서 향후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짧게 봐서 2, 3년 동안은 원전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탈원전 정책을 곡해하시는 분들이 당장에 어떤 전국의 모든 원전을 빠른 시기 안에 모두 끄고 마치 이러듯이 이야기하는데 탈원전 정책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은 저는 변함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송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한견의 네. 정책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금 전에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자, 원자력, 원전 이거 폐쇄하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가동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전문가들 가운데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얘기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감사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예,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예. 상당히 그 유의미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이유가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됐던 게 네. 경제성 부족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감사원 결과의 주요 내용이 그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 그러니까 그 판단 근거를 네. 부정하는 원인, 그 결정의 원인을 무효화시키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그런 그 경제성 평가를 이제 오도한 네. 사주하거나 교사한 그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좀 이제 미약한 건 좀 아쉽지만 네. 그 전반적인 줄거리로 봤을 때 경제성 평가가 부당하게 잘못됐고 그로 인한 네. 그걸 근거로 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결국 잘못된 거다라는 결론이니까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네. 이제 주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의 핵심은 결국 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 이런 결론을 낸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현 정부의 이제 원전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혹시 보십니까? 지금 전망은 영향을 안 미칠 거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대표되는 탈원전 정책이 그 이제 원인 무효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이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건인데 그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네. 그 어정쩡한 상태로 중단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원인 무효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그 사례를 참고해서 더 이상의 그런 그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이런 걸 시정해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받아들일 때까지. 예. 근데 주 교수님,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서유럽 국가나 이를테면 그 원전을 그 조기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는 아니죠. 프랑스도 네, 독일 하나입니다. 프랑스도 이제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아니죠. 5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건 조기 폐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수명이 40년 된 이 원전의 일부를 이제 그 연장 가동을 안 한다는 거고. 네네. 조기 폐쇄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5%에서 50% 줄인 거를 탈원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럼 전반적으로요. 이렇게 그 원전을 줄여가는 그 흐름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원전을 지속 이용하자는 그런 추세가 주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통계치를 보니까요. 이제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줄여가는 추세고 아시아 쪽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려가는 추세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원전을 아주 대규모로 확대하지는 않고 소규모로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 건설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비에 비해서. 그 원전의 경쟁력이, 대규모 원전의 경쟁력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 발전에 비해서 엄청 약해요. 가스는 셰일 가스를 써서 미국은 굉장히 싸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스 발전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어서 원전을 안 하는 거지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원전이 약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대해서 더 경쟁력이 높을 수는 있어요. 뭐 햇빛도 잘 나고 바람도 잘 불고 그런 요건이 있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싸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는 이제 또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력 저장 장치가 필수적인데 그것까지 만약에 고려를 하게 되면 이제 원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원전을 계속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 통상적으로는 수명 연장이라고 그러지만 운영 허가 기간을 보통 원전이 이제 40년 주는데 미국 원전은 지금 88기가 거의 뭐 90% 이상이 60년을 운전하도록 허가를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20년을 더해서 80년까지 받기로 된 것도 이미 4기나 있습니다. 원전을 계속 쓰자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원전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제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원전 규모를 줄이고 그 대신에 이제 안전성을 높인 소위 SMR이라는 거 있거든요. 스몰 마듈러 리액터.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새로 개발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미국 에너지성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원자력 기술에서 세계 패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영국 같은 나라 이렇게 보면은 영국은 이제 북해에서 해상 풍력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원자력도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탄소 무배출을 그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스는 그 대신에 북해에서 가스가 나오지만 가스를 추구하지는 않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같이 하자. 그래서 세계에는 바람직한 거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같이 확대를 하는 게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 이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주 교수님. 근데 이제 이 또 원전이란 것도 이제 사실은 수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 수명을 다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핵 폐기물이 쌓인다. 이게 뭐 100만 년 남는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보통 그래서 원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치거든요. 자, 이런 우려,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수명 말씀을 하는데 이제 원전은 사실은 원전이나 자동차나 비슷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수명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갖춰놓은 설비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허가 기간이라는 걸 정합니다. 그게 보통 40년인데 그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제 뭐 필요한 부품을 교체를 하고 보강을 하고 그래서 운영 허가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60년까지 연장이 됐고 또 그 당시에 또 바꿀 수 있는 거 바꾸면 80년까지도 되고 이게 꼭 자동차 정기 검사하는 것처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나 배기 개통 이런 게 오래돼서 작동 안 하면 교체해서 또 운행 기간 연장해주고 이런 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월성 1호기 같은 것도 뭐 30년 하고 이제 압력관이라는 거 바꿔서 10년 더 이렇게 또 해놓고 그랬던 거거든요. 나머지 원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용후 해결료 문제 이거 10만 년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실상은 그 내용을 잘 보면 10만 년 문제가 아니고요. 한 300년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300년 정도 되면은 방사능이 확 줄어들고 아주 오래 방사능을 내는 물질들 이런 것들은 아주 무거운 핵종들이고 얘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냥 땅속에 묻어두면 그 자리에 그냥 있어가지고 후대에 그렇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조차도 소위 핵 변환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무거운 핵을 작은 핵으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면 또 이렇게 300년 수준으로 반감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그냥 지하 500m 정도의 안반에 처분하는 그 기술의 안전성은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이미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도 아주 최근에 건설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술은 이미 있고 다만 이제 거기 들어가는 그 재료가 이제 구리를 써요. 구리 한 5cm짜리 용기를 쓰는데 이게 부식에 굉장히 저항성이 좋고 그래서 쓰는데 구리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때까지 유예를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유예를 해도 되는 게 지금 해결료가 원자력 발전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굉장히 오랫동안 저장을 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사용 해결료 좀 더 경제적인 기술이 나올 때까지 유예를 해도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주 교수님.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원전하면 저런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직후로 아까 말씀드린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전격적으로 그냥 그 뭐 조기 원전 폐쇄 이런 방향을 잡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어떤 네. 원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사고 그러면 세 개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후쿠시마 사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사고는 미국의 TMI 사고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심각한 사고였던 거는 이제 체르노빌 사고. 근데 이 세 개 사고를 보면 일단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43명 죽은 게 답니다. 여태까지 원전 사고로 방사능 위해로 죽은 경우는 체르노빌 사고 43명 한 건이고요. 후쿠시마 사고 뭐 굉장히 넓은 지역에 방사성 오염이 됐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 불행한 일이죠. 그 광보안 영역에 오염됐던 건 불행한 일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하게 우리나라에서 사례로 봐야 될 거는 TMI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소는 다 TMI 같은 유형의 발전소고 그 같은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력 경락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1.2m 콘크리트. 그게 굉장히 견고하게 그 건전성을 유지를 해서 TMI 사고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녹아서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 밖으로 나왔지만 그것이 그 경락 건물 외부로 유출은 안 돼서 주위 환경은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쌍둥이 발전소가 TMI-1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난 39년 동안 잘 운전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폐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가 원자로가 녹는 최악의 경우도 TMI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은 크게 없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그 대규모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더라도 그런 불상사는 발생가서는 적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지진이 원전에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대통령의 언급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진이 여태까지 원전에 문제를 일으킨 적은 또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주 교수님 저 말씀 더 들어야겠는데 시간이 좀 다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환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방금 저 광고 나가기 전에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주환규 서울대 교수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때 많은 청취자분들이 의견 또는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4559분께서는 원자력은 숫자로만 경제성을 평가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고요. 2001번께서는 문건 444건 삭제한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또 질문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5917번, 4559번, 1095번, 0686, 068, 0608번 등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 이분들 의견 다 모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앞으로도요. 의견 있으시면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방송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세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4부는요. 자,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입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 짧고 굵게 전해주시는 코너. 자,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 오늘 표정이 좋은데 이 밝은 표정. 이 밝은 표정을 사실은 우리 그냥 라디오라서 그냥 못 보지 않냐 이런 걱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유튜브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알죠. 저희 엄마가 맨날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조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자, 저희 라디오 이 방송이요. 바로 생방송으로 저희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또는 유튜브에서 그대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유튜브로도
또 스마트폰 앱으로도 현재 지금 매우 좀 편하게 입고 왔는데 오늘 네네. 그거 광고를 하시네. 좀 차려입고 왔을 때 얘기를 해주셨어야 밝은 되는데. 표정의 조은지 기자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황소라 불리는 선수 네. 누굴까요? 황희찬 선수죠. 네, 황희찬 선수. 네, 오늘 새벽에 경기 있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4시에 킥오프했고요. 라이프치히 안방에서 터키의 바샥세이르와 맞대결을 했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 엉덩이 부상으로 사실 살짝 주춤했는데 역시나 벤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팀이 2대0으로 앞서자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별명이 황소잖아요. 네. 저돌적인 힘 있는 돌파 여러 차례 보여줬지만 공격 포인트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유럽 최고 클럽들이 모이는 꿈의 무대 챔피언스리그에서 라이프치히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 황희찬 선수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뛰다가 올해 라이프치히에서 첫 시즌이거든요. 네. 여기 감독이 천재의 사령탑 이라고 불리는 나겔스만 감독입니다. 33살 87년생이에요. 메시랑 동갑입니다. 33. 네, 부상으로 일찌감치 은퇴를 했는데 지도자로는 승승장구예요.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랐습니다. 네. 손흥민이 뛰는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을 16강에서 꺾었고 8강에서는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었습니다. 네. 이 감독이 콕 찍어서 나 좋다 한 게 황희찬 선수예요. 네. 침투력 있고 빠른 선수다. 양발을 잘 쓰고 키는 작은데 헤딩 결정력이 훌륭하다. 똑부러진 클레버한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양발 잘 쓰는 건 맞는데 손흥민 네. 선수처럼 키 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들이 봤을 때는 뭐 키가 그렇군요. 크면 더 이제 잘하니까. 아주 신뢰가 높군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띠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알겠습니다. 축구 꿈의 무대 챔피언스리그 얘기했는데 네. 자, 오늘부터는 또 야구 꿈의 무대죠. 네.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선수 당연히 결승에 갔고요. 네. 가네만에 끝까지 했는데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 한국 선수로는 김병현, 박찬호가 구원투수로 뛰었고요. 류현진이 선발로 등판을 했었죠. 타자로는 최지만이 처음 월드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LA 다저스와 격돌을 합니다. 그 라디오 저 첫 주였던 것 같은데 제일 비싼 투수 양키스의 게릿 콜 상대로 뭐 홈런 때리고 고의 사고까지 이끌어냈다. 뭐 천적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도 쭉쭉 잘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12경기에서 홈런 2방에 4타점 그것도 승부처에서 잘 했었고요. 수비가 무엇보다 압권입니다. 1루수로 나갔는데 거구잖아요. 118kg이라고 지금 포털에 나와 있어요. 118. 굉장히 거구인데 엄청나게 유연해요. 필라테스를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리가 참 잘 찢어집니다. 필라테스 오래 했다? 네. 예전에 축구팀도 원래 프리미어 팀 보면요. 발레, 필라테스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래서 1루에서 딱 버티고 서서 악송구가 와도 그 발가락을 딱 이렇게 버티면서 잘 다리를 찢어서 잘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별명이 수비 요정이다. 그 현지에서도 요가 강사 같다. 쿵푸 팬더 아니냐. 요정이요? 네. 요정은 너무한 거 아닌가? 네, 이런 별명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 또 현지 보도 보니까 뭐 흥행 요소는 최지만의 다리 찢기 수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9시 11분에 1차전 시작하는데 보니까 선발은 아니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다저스 선발이 에이스인 커쇼예요. 좌투수인데 템파베이는 플래툰 시스템을 철저히 지키는 편입니다. 좌투수에는 우타자, 우투수에는 좌타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최지만은 사실 스위치 타자기는 한데 우타자가 기본이라서 일단 벤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템파베이는 우타자만 6명을 선발로 냈어요. 어제 최지만 선수 SNS 보니까 4승 남았다 이러면서 우승 열망 드러냈는데 기대를 해보시죠. 자, 뭐 방금 축구, 야구, 꿈의 무대 소식 짚어주셨는데 자, 세계 최고 선수들이 뛰니까 꿈의 무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V리그는 꿈의 무대가 됩니다. 여자 배구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가 V리그에 11년 만에 복귀를 합니다. 그 단기 토너먼트였던 컵 대회를 통해서는 이미 뛰었는데 정규 리그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온 스타. 네, 그렇죠. 오늘 오후 3시 반 GS 칼텍스와 V리그 첫 경기 흥국생명 하는데요. 장충체육관에서 하고요. 한국에는 원정 경기입니다. 컵 대회 때 어우흥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다. 이런 예상 딛고 일격을 가했던 GS 칼텍스죠. 차세대 스타 강소휘 선수가 뛰는 팀입니다. 그때 컵 대회 결승이 지상파 중계를 했는데 시청률이 3% 나왔다고 해요. 어린이날 프로야구 개막전 평균 시청률이 1.75%였다고 하니까 확실히 김연경 효과가 입증이 된 거겠죠. 김연경 선수 또 이재영, 이다영 그 국가대표 쌍둥이 자매와 그 위용 오늘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짧게 마지막으로 프로야구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뭐 코로나 2위 쟁탈전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불안감이 엄습을 했습니다. 돌발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 KT의 로하스 선수 타율 홈런 타점 1위를 달리고 있는 KT전력의 핵심 외국인 선수인데 어제 고열을 동반한 몸살 증세로 LG전 라인업에서 빠졌습니다. 열이 계속 37도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서 좀 그냥 몸살인 것 같다 했는데 선별 진료소 결국에 갔고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로하스 선수 몸 관리 혹시나 양성 판정이 나온다면 막바지 야구 일정 또 KT의 2위 쟁탈전에도 아주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종범 선수가 사할 타율 달성을 하다가 식중독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6회 먹고 못했잖아요. 건강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하기 전에 자 아까 보이는 라디오 공지했더니 YTN 라디오 유튜브 앱에 라디오 분 들어오신 분들 확 늘었어요. 이런 우리 조 기자 덕분 때문 내일 같아요. 많이 봐주세요, 내일. 자 보이는 라디오도 얼마나 좋은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은지 YTN 스포츠 기자였습니다. 자, 좀 더 깊이 있는 시선,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더 뉴스 이면의 담론 시간입니다. 윤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멋진 모습으로 나오셨나요? 방금 제가 저는 보이는 기자... 라디오를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신 분들 더 늘어나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먼저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곳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특히 여행업계도 참 심각하다고요? 그럼요. 요즘 이 광고 카피 들어보셨어요? 무슨?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 이제 여행을 못 가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제가 안 떠나는 줄 알았더니 여행이 저를 그냥 버린 거군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사실 바닷길, 하늘길 다 막히면서 여행업계가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2분기에 최악의 실적 쇼크를 냈는데 3분기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요. 코로나 유행이 지금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정은 더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름 기점으로 사실은 조금 여행 수요가 늘지 않을까? 휴가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국내 여행은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해외 여행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기대감들도 그래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여행업 업체 하면은 대표적으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렇게 드는데 양대 산맥인데요. 3분기 지금 실적이 보면 송출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9.9% 수준 그래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십만 명을 송출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수백 명대? 100명 가던 게 한 명도 안 가는 거네요? 그럼요. 거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그전에 사스도 있었고 또 동일본 대지진 사태 등을 여행업계도 나름 잔뼈가 굵게 겪었는데 그때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윤 기자도 여행 가려다가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행 계획들이 많았죠. 근데 올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의 계획을 접으셨고 신혼여행도 못 가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신혼여행도 못 가죠. 그래서 지금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직이나 휴가 들어간 곳 많고 희망퇴직을 받는 곳도 희망퇴직까지요? 네, 많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인데 자 그러면 정부에서 내일부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쿠폰 다시 풀지 않습니까? 그럼 여행업계 쪽도 이게 좀 포함이 됐나요? 아니면 안타깝게도 이번에 숙박이나 여행업계는 숙박 여행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외식 분야 이런 분야들은 방역 측면의 위험성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다니거나 또 모이면 안 되니까 그 업종은 제외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행업계가 포함 안 돼 버렸으면 이쪽에 반발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행업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거의 0인 곳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급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소비 쿠폰 지원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면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행업협회는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요. 이게 업계 종사자들을 아예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출국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조치 완화라도 좀 해달라.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인력 고용 한파를 지금 막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었는데 이것도 11월이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행업계는 이 한파를 올해 굉장히 어떻게 뚫고 갈지 긴 동면이 예상됩니다. 네, 심각한 상황이네요. 자, 아까 제가 저희 보이는 라디오 잠깐 안내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청취자분들 가운데 0608님, 7799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요.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 기자.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업계 타격이 굉장히 큰데, 근데 이렇게 버티기가 언제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한계 거의 왔다. 절벽까지 왔다.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이직.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절망적인 이직, 퇴직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예. 혹시 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여행사 대표가 보낸 그 절절한 편지요? 절절한 편지. 네. 일부만 좀 맞습니다. 네. 그게 편지를 못 보신 거나 접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짧게 전해드리면 이게 부산 기반으로 성장했던 그 중견 업체예요. 여행박사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올빼미 여행이라고 2000년대에 굉장히 그 업계 화제가 됐던 여행 상품을 내놨던. 저도 알아요. 네네. 직장인들 휴가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박 3일로 일본 같은 곳을 짧게 여행하는 걸로 굉장히 히트쳐서 크게 성장해온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요. 대규모로 260명 정도 규모의 직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10분만 남기고 나머지 25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이 결정을 알리면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짧게 읽어드리면 몇 번을 쓰고 지웠는지 모릅니다. 드라이하게 사유만 적을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까?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이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기원했지만 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 같은 이상한 상황이네요.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여행이 재개되면 다시 출근하고 일을 하면 좋겠지만 신락 같은 연을 유지하기에도 회사가 숨만 쉬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재난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른 일을 찾으세요. 어제 노사협의회를 열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 정리해고지 희망퇴직이냐 하시겠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잔고가 없고 대출받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2달, 3달 급여로 하고 싶지만 100만 원이 100명이면 1억이네요. 그놈의 그 알량한 돈이 없습니다. 메일을 보내놓고 아침이면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이유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땐 저도 다른 위치에서요. 내일은 해가 늦게 뜨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중략해서 읽어드렸는데. 윤 기자 이거 읽으면서 울먹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먹먹하더라고요. 이런 글을 쓰고 지우고 결국은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대표의 마음이 얼마나 그럴까 싶어서 했는데 이게 보면은 여행업계가 다시 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 사장의 예측으로는 이제 다시 혹시나 재개되더라도 다들 그동안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될 것 같다. 이 여행업계의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참 먹먹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내일은 해가 늦게 뜨면 좋겠다고 했는데 영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희망. 그 절망 속에서도 좀 희망을 새기면서 주인공이 하는 말인데 여행업계 종사자분들이 어둠의 긴 터널이 지나고 그 끝에서 새로운 해가 뜨기를 작게나마 기원해 봅니다. 보면은요, 이제 이 여행사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19 타격받은 곳이 어디 뭐 한두 곳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이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뭐 그분들 가운데 특히 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닥쳤을 때 물론 이제 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것도 뭐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를테면 직원이 만약에 한 10명 있었다. 잘 되던 곳이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 보면은 한 명을 두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직원들을 그렇다고 정리를 하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분처럼 빚을 내서 이렇게 직원들 급여를 주고 하면서 그렇게 버티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직원까지도 내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하소연하는 그런 분들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죠. 자, 여행업계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 품으시고요. 희망 가지시고 힘내길 좀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더라도요. 소비 쿠폰 여행에는 쓸 수는 없겠지만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좀 간단히 정부 차원에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문화 분야와 체육 분야에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 6,000원씩 2장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박물관 같은 경우도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 목요일부터 표 가격이 한 40%까지 3,000원 한도에서 1인당 5장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술 전시 분야에서도 온라인 예매 현장 구매 모두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할인이 되고요. 헬스장 등 체육시설도 다음 달 2일부터 30일 사이에 뭐 이렇게 돌려주는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방역 측면에서는 좀 다소 이른 조치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긴 하는데요. 뭐 동시 입장하는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또 실내에서 여러 명이 많이 모이는 것들을 좀 통제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하면서 좀 어려움에 빠진 매수를 좀 진작하는 고민과 실행들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변함없이 이슈를 만드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